안녕하세요. 어떤 약사입니다. 오늘은 인풋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어제 제가 어떤 글을 하나 썼어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람들하고 막 어울리고 이런 거를 썩 즐기지를 않고요. 어, 좀 힘들어하는 편이기도 해요.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약국을 하면서 매일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곳에 어느 정도는 좀 피하고 싶은데 계속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, 그거는 이제 특별히 사람들이 싫어서나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저 자신의 성향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거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저를 표현하기 위한 어떤 혼자서 이제 약간 꼼지락거리면서 놀다가 보니까 뭐 동영상도 한번 찍어 보게 되고,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뭘 또 해볼까 하면서 혼자 궁리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인풋과 아웃풋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. 저 같은 경우는 말을 뭐 매우 잘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, 약사로 살면서 뭐 기본적인 약학 공부도 했고, 그리고 이제 그 의약분업 된 지가 지금 25년 정도, 이제 26년 차인가요?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. 의약분업이 시작되는 단계부터 계속 이제 그 전에 어떤 상황이었고, 의약분업이 되면서 어떻게 됐고, 그리고 분업이 되면서 사실은 약국에서 이제 병원, 특히 뭐 종합병원이나 뭐 여러 군데 병원에서 나오는 모든 약들을 거의 쏟아지다시피 받게 되었잖아요. 처방전을 통해서. 그래서 초기에는 그런 쪽, 그 처방 조제약에 대한 공부를 완전히 새롭게 다시 했던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질병의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고, 내는 처방전 내용들은 다 다른데, 그게 어떤 원리를 통해서, 그리고 똑같은 뭐 만성질환 약이라도 약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. 드신 분이 아시다시피 그런 약들이 어떤 원리로 처방이 구성이 됐고, 이 사람의 어떤 바이탈 사인이나 아니면은 뭐 신체적인 상태 때문에 그 똑같은 뭐 혈압이나 당뇨에 대해서도 이 약은 빼고 더하고 용량을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거나 횟수를 조절을 하거나, 아니면은 뭐 일주일에 몇 번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그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고, 그 덕분에 지식도 넓게 되었고, 그리고 이제 질병에 대해서 처방하는 약들의 기본적인 원리를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질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수적이거든요. 그러면은 음, 약이 그 화학 물질이잖아요. 화학 물질이 흡수되고 대사되고 이제 배설되는 그 과정을 이해를 하려면은 얘네들이 그 몸 안에서 어떤 회로를 통해서 이제 이게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분해가 되고, 분해가 됐을 때 음, 이제 그 어, 효과에 도달하는 시간, 그리고 지속 시간,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고 나가는 거에 대한 걸 공부를 다 하게 돼요, 결국에는.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분해되는 과정에 들어가는 뭐 사이클이나 이런 것들을 막 정말 다 정말 다시 약대로 돌아간 것처럼 열심히 했던 몇 년이었고요.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많은 만성 질환자 분들도 느낄 수 있겠지만, 내가 병원약을 이렇게 병원약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질환들이 해결이 되나?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스스로 공부를 더 하시게 돼요. 그 과정에서 이제 저 같은 약사 이제 한테 와서,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전문약이나 조제약에 대한 공부도 했지만, 그와 관련해서 그런 질환을 가진 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음, 대체의학이라든지 아니면은 건강 기능 성분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공부를 좀 같이 많이 했었고, 제 스스로가 이제 약간 건강에 대한 염려증까지는 아니어도 가족들이 약간 좀
안 좋은 난치성은 아니고 암이나 뭐 큰 병에 대한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관심이 많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공부를 많이 해왔고 그 덕분에 이제 제가 어떤 면에서는 약간 어떤 경우에 이 환자들이 오셔서 얘기를 해도 아 이거는 그래서 그렇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제품들을 이렇게 추천을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한 상태의 약사랍니다. 그러니까 뭐 약사로서 그렇게 막 그냥 일반적으로 뭐 약 조제한 거 내드리고 뭐 복약지도 하고 그거는 저한테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 업무이고 이분이 왜 이 약을 드시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부터 해서 이렇게 약간 스토리텔링이 짜질 정도로 이제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. 제가 이제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되는 거에는 뭐 공부도 물론 필요하고 그렇지만 이제 약학이나 제가 약사로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요. 어, 사실 이제 사람들이 어떤 글을 쓰거나 뭐 작가라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글을 쓸 때요. 글이 그냥 내가 생각했던 게 그냥 내 손을 통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내 손을 통해서 나오기 전까지 내 머릿속에 혹은 내 마음에 있었던 생각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딘가에서 읽거나 경험하거나 보았거나 그랬던 어떤 기본 재료 그런 게 많이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결국에 내가 뭐 이런 걸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원료가 뭘까라고 생각했더니 독서, 그러니까 책 읽는 거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사실은 어렸을 때 굉장히 어릴 때부터 책을 읽었고 굉장히 책을 좋아했고 거의 활자 중독이다시피 막 파묻혀 살았던 아주 어린 시절이었는데도 한 중학교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대학 가면서 뭐 입시도 있었고 이랬는데 그 이후에도 책을 좋아하긴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절대량을 많이 읽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어린 시절에 읽었던 그런 책들이 많은 도움이 되고 특히 내가 말하거나 아니면 내가 뭐 간단하게라도 글을 쓴다든지 그랬을 때 아, 나한테 이런 정도의 인풋이 있어서 이 글이 써지는구나 뭐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를 이제 내가 꺼내 놓는다 세상에 내 언어로 아니면 글로 꺼내 놓는다 했을 때 보통은 그냥 앉아서 그냥 쓰면 되지 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내 안에 인풋을 많이 제대로 좋은 것들을 집어 넣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도 그 인풋이 경험이 됐든 책이 됐든 아니면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어, 나에 대한 좀 심도 있는 생각이 됐든 그런 것들을 조금 끌어올리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약간 다듬을 수 있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사실 이렇게 아침에 이제 하루 이틀 3일째인데요. 이렇게 딱 하고 나면은 하루가 이제 좀 잘 가는 것 같고 어제도 사실은 굉장히 바빴거든요. 근데 되게 마음이 기뻤어요. 아, 내가 정말 나를 위한 뭔가를 하고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뿌듯하기도 하고요. 어, 결국 이제 인생이 길어지면 결국에는 내가 나를 기쁘게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? 그래야 인생도 조금 더 풍부해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를 보듬고 나를 기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약간 더 나라는 친구가 한 명 더 있다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떤 약사의 어, 오늘 하루
나에게 집중의 복이었습니다.